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의 한상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의료원에서 이제 외래에서 검사를 한 후에 입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입원을 하셨을 때 어떻게 프로세스가 이제 운영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의 전국 병원이 다 똑같습니다. 코로나 이제 그 시대이기 때문에 입원하시기 전에 다 코로나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서울의료원에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그냥 무료로 검사를 하셔도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전에 코로나 검사를 하시고 그 증명서를 가지고 음성이라는 확인서를 가지고서 입원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어, 우선은 수술 전날 입원하시게 되시고요. 입원하시게 되면 이제 식사하는 거, 어떻게 활동하시게 되는지, 검사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치료를 가지시는지, 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교육은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지, 이렇게 순서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입원하시게 되는 날, 수술 전날이시죠. 아침에 식사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이제 부드러운 것을 드십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야 위에 부담이 적고요. 다음에 위 수술했을 때 위에 음식물이 남아있지 않게 돼서 수술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으시게 됩니다. 병동은 오시게 되면 이제 일반적인 병동에서 걷기 생활을 하시게 되고, 뭐 그냥 평상시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입원하시게 되면 항생제 이제 피부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체중도 측정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키 다시 재시게 되거든요. 보통 보험의 기준은 입원하기 전에, 즉 검사를 했을 입원 당시에, 수술할 당시에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은 저희 병원에서는 특별하게 하진 않고요. 수술하시기 전에 보통 이제 신경안정제를 하나를 정도를 드리게 됩니다. 수면제를 보통 드리죠. 이유는 내가 잠자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많고요. 또한 다른 곳에서 잠을 자실 때 너무 힘들어하시고 또 긴장하시고 그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간호사들은 이제 여러 조사를 하게 되죠. 뭐 이런 입력해야 될 것을 환자분한테 많이 물어보시게 되고요. 또 입원 생활에 대해서 안내를 하시게 됩니다. 수술하시게 되면 이제 그 전날 어 보통 수술하시는 날 이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시기 전에는 저희는 충분하게 물을 섭취를 하도록 권하고 있고요. 저녁에부터는 이제 식사는 제공하지 않고 물만 드시게 됩니다. 수술하시는 날은 이제 우선은 식사는 다 금식입니다. 물도 못 드시게 되어 있고요. 어, 병실은 집중관찰실, 즉 중환자실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병실을 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입원하신 병실로 다시 오시게 되고요. 그쪽에서 이제 관찰을 하시게 됩니다. 뭐 산소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이 뛰는 속도도 측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혈압 이런 것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기침을 하셔야 되고요. 무기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숨을 크게 쉬고 기침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또한 혈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다리 운동, 그 다음에 압박 스타킹, 사지 압박 순환 장치를 착용을 해서 이제 다리를 눌러줘서 피의 흐름이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소변줄도 역시 수술 당일날은 끼고 있습니다. 약 같은 경우에는 수액이 투여가 될 거고요. 항생제 투여가 될 거고, 수술 중에도 역시 항구토제가 이제 투여가 되는 동시에 수술 후에도 환자한테 항구토제가 투여가 됩니다. 또한 수술 후에 뭐 지혈제, 진해거담제 이런 약들이 쭉쭉쭉 달리게 될 것입니다. 회진을 하게 되면 수술랑 당시에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수술 후에 교육도 하게 됩니다. 심호흡도 하게 되고요.
뭐 환자가 거동이 가능하다면 기침 또는 병동 내에서 걷는 운동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 후 1일째가 되면, 즉 다음 날이 되면 환자는 검사를 우선 하시게 됩니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하시고요. 가슴 엑스레이 촬영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유장 조형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유장 조형 검사는 꼭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자의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 물을 먹었을 경우에 흐름이 어떤지, 부분적으로 막혀 있는 곳은 없는지, 좁아져 있는 곳은 없는지, 꼭 어디가 터져 있다고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검사한 후에 문제가 없다면 환자는 시간당 30cc 정도의 물을 먹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과정을 걷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산소를 투여했던 산소 투여는 중지를 하고 소변줄도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한테 개인 위생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양치라든지 이런 것들 교육을 시키게 되고요. 식이 영양 교육도 같이 하게 됩니다. 영양사가 오셔서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프린트물도 주면서 식이사항 또 수술 시 주의사항들을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게 됩니다. 수술 후 이틀째가 되면 이제부터는 미음식을 먹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미음식을 하게 되면 하루에 6번 정도의 식사를 하시게 되고요. 유동식으로 미음식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걷기 운동, 기침, 심호흡 등을 하시게 되고요. 역시 이런 것들은 다 장 회복을 빨리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취해서 회복을 빨리 하고, 또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치료 과정은 특별한 거는 없고요. 상처 소독 보고 문제가 없다면 식이 교육이 가장 중요하며 이 수술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때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내가 병원에서 하셨던 것을 그대로 따라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 3일째가 되면 보통은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까지 역시 미음을 드시고요. 이부터 퇴원하시는 날부터 외래 오시게 되는데, 외래 오신 날까지는 저희는 미음을 드시고 오시도록 합니다. 역시 미음의 식단들은 같이 다 식단으로 제공이 되고요. 식단표도 같이 나눠 드리게 될 것입니다. 수술을 하고 집에 또한 그 당일 날에는 혈액 검사를 해서 염증 수치가 어떻게 됐나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 배액 주머니가 있다면 그거를 제거를 하시게 됩니다. 역시 퇴원약을 챙겨 드리고요. 퇴원약은 일주일치는 따로 챙겨 드리고 한 달치 따로 챙겨 드립니다. 외래 오실 때까지 저희는 보통 일주일치 약만 드시고 오시도록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외래 오실 때에 대한 퇴원 교육을 하게 되고요. 주의사항들 역시 교육해드리고 외래를 예약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외래 오셔서 다시 죽식과 고형식에 대한 교육을 외래에서 시행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 또 진행해야 될 주의사항들은 외래에서 설명을 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그 수술하기 전에 체중 감량을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체중 감량에 쓰이는 약물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